안녕하세요. 우프 중학사회. 오늘은 이 대통령과 행정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다가 졸리면 그냥 자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배터리 좀 아끼라고 바탕도 까만색으로 했어요. 자, 행정부의 역할. 자, 행정부는 대통령이 있는 그 부서를 행정부라 그러죠. 거기 법을 만드는 국회를 입법부라 그러고요.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 곳을 우리가 사법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데리고 국가를 운영하죠. 거기를 이제 행정부라 그러고 그 행정부의 가장 꼭대기가 바로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 역할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정책을 추진한다. 자, 정책은 뭐냐? 뭐 안보 정책도 있고, 안보는 이제 국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와갖고 나라 뺏겨버리면 뭐, 나라 없어지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나라 지키는 안보. 그 다음에 치안. 나라 내에 이제 도둑이나 강도나 뭐 깡패들이나 이렇게 하고 막 무법 세상이 되면은 살기 힘들죠. 그래서 치안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주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치안을 하죠.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거 또는 건물 짓는 거, 건설 또는 국민들의 건강이나 교육 뭐 이런 거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정치하는 어떤 것들 정책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로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에서 만든 법 있죠. 그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건 뭐냐면 집행은 실제로 그걸 이 집이 잡을 집자고요. 행은 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법을 실제로 그걸 가지고 행동, 행사, 실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조세법에 의해 가지고 세금 걷도록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진짜 이제 징수하고 만약에 세금 미납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그죠? 강제라도 징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뭐 마약을 누가 법으로 금지된 걸 한다. 그럼 그 마약 단속도 하고 뭐 그래갖고 국가가 하여튼 좀 깨끗하고 건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온갖 역할하는 그게 바로 행정부인데요. 행정부의 행자가 행동할 행자입니다. 그래서 정은 정치할 때 그 정자고요. 그래서 바른 것을 행동하게 하는 부서다. 이게 바로 이제 행정부가 되겠죠. 거기 최고 책임자가 이제 대통령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행정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 첫 번째 행정부 대빵이 바로 대통령이죠. 그래서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한과 책임자. 그래서 어떤 모든 일의 제일 마지막 중요한 일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이제 밑에 부서 장관들한테 이거는 장관 선에서 그냥 하시오 하고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장관 선에서 끝나지만 대부분 아주 중요한 건 다 대통령이 하죠. 그래서 각 정당들은 대통령을 자기네 당에서 배출하려고 눈이 뻘건 거죠. 서로 대통령을 배출하려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 나라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당들의 그 정당 정치한 사람들의 꿈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꿈이기 때문에 대통령 배출하는 걸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이상한 또라이들도 있죠. 자기 그 주머니에 돈 챙겨 먹으려고 권력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탐관오리들이고요. 부정부패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이제 발전 못하고 무너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적게 만들면 인간 세상이니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적게 되면 이제 그런 나라는 발전하는 거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K-팝이니 뭐 한류니에서 이미지가 좋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부정부패도 많이 사라지고 점점 좋은 쪽으로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나보다 한 20, 30년 밑에 세대가 더 깨끗하고요. 그 세대보다는 또 여러분 청소년 세대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는 국무라는 건, 국은 나라란 뜻이고요. 무는 힘쓸 무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힘쓴다. 그러니까 나라에 일하는 거, 힘써서 일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국무라고 그러는데, 그 국무를 총괄해서 총자는 다 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리는 다스린다. 그래갖고 나라 일을 다 모아서 다스리는 최고 꼭대기,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제2인자죠. 그 사람을 우리가 국무총리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는 이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죠. 보좌하는 것. 그 다음에 행정각부를 이 행정각부도 이제 뭐 법무부도 있고, 그죠? 또 무슨 부도 있냐? 만만한 게 교육부지. 교육부, 뭐 국토 무슨 부도, 여가부 많이 있죠. 국방부도 있고, 그런데 장관들이 있는데 그런 행정각부들, 그 장관들을 조절하고, 그 행정각부들끼리 또 이해가 충돌해갖고 서로 자기네 부서 일을 통과시키려고 서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조절하고, 이제 다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옛날에는 어명이요. 그래서 어명, 그지? 그 어가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치면요.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자식들이 요새는 다 1명, 2명밖에 없지만 옛날에 자식들이 7, 8명 많을 때는 부모가, 즉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 자식들 사이에 막 싸움이 나면 이렇게 잘 구슬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자식들이 다 수긍 가고 납득이 가도록 또 누가 서러움 당하지도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사랑으로서, 그죠? 이렇게 잘 조절하는, 그걸 이제 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국무총리 역할이 그겁니다. 각 부서 그 장관들 있는데 그 부서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잘 조정하는 게 이제 국무총리 일이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국무회의는 이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의다. 그죠? 거기 이제 대통령이 있고요. 그 국무회의 참가자로 대통령.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고요. 이제 국무총리 있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이 국무위원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관이 18명일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제 부서를 약간씩 조절하기 때문에요. 변동이 좀 있는데, 현재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무위원은 15명에서 30명, 그 사이가 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다. 근데 거기서 주로 하는 건 이제 정책을 심의하는 거죠. 이번에 어떤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하고 그 장관이 이제 보고를 하면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는 좀 어떨까요? 다른 장관들은 다른 의견이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주재해서 회의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끌어내고 하는 거죠. 그게 정책 심의고요. 그게 하는 게 이제 국무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각부가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장관들이 이제 그 각부의 수장이 되겠죠. 교육부라든지, 그렇죠. 국방부, 법무부, 그죠? 그렇게 해서 한 18개 정도 현재 있죠. 이제 여기서 행정각부 있고 장관들은 행정 업무를 총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났다 그러면 실제 전쟁터에 나가갖고 지휘하는 장군들이 있죠. 장수들.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관은 이제 나라 일에 대한 국정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게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 어떻게 했냐고 이런 식으로. 잠깐 물 한 잔 먹자. 자, 물 한 잔 먹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국정을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의무도 있는 거죠. 장관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장관들이 똑똑해야지. 장관 밑에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각 부서에 이제
국장들이나 뭐 실의 실장들이나 뭐 저기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통과라고 해가지고 그죠? 실제 이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관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감사원이 있는데요. 그 감은 감독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은 감독한다. 사는 조사한다 이런 뜻이죠. 아, 그 시각에 지금 핀트가 잘 맞는 거야? 잘 맞는 거지. 그래서 감사하고 조사하는 데가 감사원인데 여기는 대통령 직속기관인데요. 국가가 이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의 그죠? 예산의 그 세금이 들어오고 또 세금이 나가고 세입 세출. 그다음에 결산은 이제 전부 다 어떻게 썼나 마지막에 그죠? 여러분이 용돈을 받게 되면 용돈을 받으면 여러분이 용돈입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 용돈을 어디가 돈을 쓰면 용돈이 출이 되는 거죠. 세출이 되는 거죠. 따지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여러분이 가계부 같은 데다 내가 오늘 얼마 썼고 이런 거 쓰는 거 결산한다 그러죠. 그런 결산을 이제 검사하는 게 감사원입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고 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에. 거기서 이제 돈이 들락날락한 걸 제대로 잘했나 이거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의 그 일반적인 일들. 이번에 교육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잘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또 사무를 그거를 행정기관의 사무 그거를 감찰하는 거. 감찰은요. 감은 감독한다 이런 뜻이고요. 찰은 순찰 그 찰이 살필 찰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서 감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찰하고 또 공무원의 직무도 감찰한다. 즉 어떤 공무원이 뒤로 돈을 몰래 먹어가지고 부정부패로 돈 먹고 안 되는 일을 도장 찍어주면서 승인하고 뭐 이런 비리가 있나 없나 그런 거를 또 감찰하는 거. 이게 감사원이죠. 감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썩어버리면은 나라는 썩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감사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바로 밑에 둡니다. 자, 이제 행정부의 구성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회의, 행정 각 부, 그 다음에 감사원, 이렇게 이제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자, 이번엔 대통령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통령은 첫 번째, 국가 원수입니다. 지금 이 배터리 충전하니까 거기서 띠디디 소리가 나네. 그래서 빼버렸어. 자, 국가 원수. 국가 원수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최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 말로 이제 대빵이죠, 대빵. 최고. 그래서 국가의 대표고요.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할 때 대표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기관. 이 헌법기관이란 건요, 국가 헌법으로 딱 정해진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를 함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헌법기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기관은 대통령 말고도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법원 있잖아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선거관리소, 그죠? 선거관리소, 아까 했던 감사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등등 여러분 인터넷으로 헌법기관을 찾아보세요. 그런 거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그걸 만약 없애게 되면 그건 내란죄가 됩니다.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니까 반역 내란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없애지 못하고, 근데 장관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장관을 그죠? 어떤 그 부서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은 헌법으로 딱 정해진 기관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는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그 권한, 수호자로서의 지위, 이게 대통령이 또 지위고요. 또 군대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일반 군대를 이렇게 통솔하고 중요한 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쟁이 났다. 전시 상황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가 돼가지고 군의 모든 걸 장악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란 건 사실상 나라가 없어지느냐 계속 가느냐 나라의 존망이 달린 겁니다. 나라에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존망.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쟁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전쟁이 났을 때는 대통령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명령을 내리고 해서 나라를 이제
어떡하든지 전쟁에서 이겨야죠. 일단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식민지식으로 이제 굴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나야 되겠지만 남은 이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 원수의 지위가 있는데, 아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국가대표, 헌법기관이며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수호자고, 또 군의 최고 통수권자, 이게 이제 국가 원수로, 그죠? 국가의 대표니까.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법을 만드는, 그렇죠. 입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사는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다. 여기서 수반, 그러니까, 그죠? 숫자는 이제 머리 숫자고, 반은 꼭대기 반자, 뭐 이렇게. 그래서 최고 꼭대기 머리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신라시대에 보면은 마리간이라는 거 있었죠. 마리간. 왕을 마리간이라 그랬죠. 그 마리간이 머리간입니다. 머리간. 머리칸. 그 간이 칸인데, 한.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이고, 한. 이게 왕, 그죠? 왕이란 뜻이죠. 킹이란 뜻입니다. 킹, 칸, 왕, 뭐 전부 다. 그래서 징기스칸 할 때 그 칸도만 이제 왕이란 뜻이죠. 그래갖고 마리칸, 머리왕이다. 그죠? 그 머리칸. 그래서 머리입니다. 머리. 지금도 그 머리 숫자를 써고 행정부의 머리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 행정부에서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 중에서도 최고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위에 있다 해서 위에 있다 해서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 우두머리라 그러죠. 우리가 뭐 두목 이런 말도 쓰지만 두목 근데 깡패 뭐 산적 두목 같고요. 뭐 우두머리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지만은 옛날엔 그렇게 나쁜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가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윗머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두머리. 그 윗머리란 뜻이죠. 위두머리에서 우두머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임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또 집행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가 되겠죠.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이 두 가지 그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하면 대통령의 선출은요. 국민들이 직접 선거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한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죠? 통일치 국민대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 뭐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0몇 명이 모였던가 거기서 대통령 뽑는 겁니다. 그걸 간접선거라 그러죠. 국민이 직접 못 뽑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로 1987년도인가 그렇죠? 그때 드디어 이제 6.29 선언이 1987년인가 그 앞인가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국민이 직접 뽑는 거로 바뀌었죠.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피를 흘리고 참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좋게 얘기할 때 서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미 힘을 갖고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포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또 바꾸려고 하는 세력하고 충돌하니까 뭐든지 충돌하면 그 사이에는 싸움이 나고 피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 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죠. 인간들이 계속 똑똑해지고 있으니까 미래는 그렇게 갈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있고요. 임기는 5년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5년 단임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4년 중임으로요. 4년 2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8년이 되고요. 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년을 했죠. 오랫동안 막 헌법을 막 바꿔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독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잘한 일도 있죠. 잘한 일도 있는데 그 독재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잘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게 서로 공존하는 게 사람인데,
그 독재를 한 게 그게 이제 가장 국가에 큰 피해를 준 거였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이제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은 5년 단임.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5년 한 번만 딱 하고 땡 하고 바꾸는 거죠.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도 오랫동안 있으면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리프레시라 그러죠. 물갈이 신선하게 그죠? 물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싱싱한 거고요. 그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또 썩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싱싱한 사람으로 갈아주고. 그게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 동서고금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순환이 잘 된 나라는 발전하고요. 그게 잘 안 되고 오랫동안 눌러앉아 있는 저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벌써 3대째 몇 년입니까? 그죠? 저러니까 북한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좀 더 똑똑하게 잘 해가지고, 남북한이 좀 서로 통일이 빨리 되고,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지네 아버지, 할아버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사람들 막 그냥 죽이고, 독재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끝은 그 피와 파멸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긴 돼 있는데, 그럴 때 뭐든지 이렇게 과격하게 무너지면 큰 문제죠. 그걸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한 걸 소프트 랜딩이라 하죠. 소프트 랜딩. 그래서 뭐든지 소프트 랜딩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고요. 하드 랜딩, 그냥 급하게 와서 때려 박아버리면 상당히 많은 충격으로 주변 국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재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요. 국가 원수의 권한이 있고요. 또 행정부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에서는 외교 사절을 접견은 서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견은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면은 나가서 맞이해서 보는 거예요. 접견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트럭에서 내릴 때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죠? 같이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국무총리나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저기 대통령이면 여기 대통령도 나가서 같이 맞이해 주는 게 그게 예의죠. 그래야 상대방 국가를 존중해 줘야지 뭐 외교적인 것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조약하는 거. 다른 나라하고 어떤 약속하는 게 조약이죠. 그 조약을 체결은 이제 맺는 거죠. 조약을 맺는 그런 권한이 이제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국가 원수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죠. 물론 이제 국회에 이제 동의를 이제 요구하죠. 그다음에 이제 위헌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 요구권. 이거 뭐냐면 어떤 정당이 있는데 지금도 뭐 한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이제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니까 뭐 한나라 그죠? 이제 한국 자한당인가 하여튼 그거 있고 그다음에 바미당이 있고 또 뭐 그죠? 그다음에 당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당이 위헌이다.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볼 때 헌법에 어긋나. 그래서 저 정당은 이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없어져야 되겠다. 근데 대통령 함부로 이렇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걸 없애도 되는지 어떤지 좀 판단해달라. 이거를 헌법재판소에다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정당은 헌법을 위배한 정당이다. 저 위헌 정당이다. 그래서 그 정당을 해산시킨다. 해산은 없애버리는 거죠. 해산시키는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판을 해달라.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요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거를, 진짠가 아닌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산해야 된다 하면 그냥 이제 그 해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이 긴급 명령.
그 다음에 계엄 선포권. 나라가 갑자기 어떤 일로 너무 무질서해져 갖고 이거 그대로 경찰력으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이제 군인이 나와야 됩니다. 군인. 마지막 무력이잖아, 나라에서. 그죠? 군인들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 군인들마저 질서가 안 잡히면 그 나라는 내전 상태가 되고 결국 나라가 동강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대통령이 긴급 어떤 명령을 내려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걸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회 같은 것도 해산도 막 시켜버리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긴급명령 및 계엄 선포. 근데 긴급명령이나 계엄 선포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가면 그 최후의 수단인데, 그거는 참 슬픈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 원수 권한 그런 게 있고, 또 행정부 권한으로는요, 이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 누구 임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장관 임명하면 국회에 또 이제 어떤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물론 안 해줘도 이제 임명을 그대로 강행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장관은 정말 상당히 능력이 좀 부족하던 거나 부정부패 얽매여서 이대로 있어는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해임권 장관을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 임은 어떤 그죠?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일에 임한 건데 해는 풀어 헤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죠?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시오 이런 거 해임권이라 합니다. 임명은 그 자리에 가시오. 그래서 역할을 하시오 하는 게 임명이고요. 해임은 그 자리에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시오. 그죠? 해산도 똑같잖아. 흩어져 갖고 집에 가라 이렇게 그죠? 해임권.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지만 국회나 법원에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뭐죠? 무슨 부야? 입법부죠? 그 다음에 법원은 사법부죠? 그래서 3권을 서로 분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사법부나 그 다음 또 입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이렇게 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법원 공무원은 거기서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 다음에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발포하는 권한. 여기서 발포는 포자가 총포자를 쓰면 총을 쏘게 하는 게 발포고 이건 그게 아니고 포고령이하고 선포하는 거 있죠. 널리 이렇게 알리는 걸 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널리 알리는 거. 발포는 널리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그 령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널리 알리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긴급하게 대통령이 해야 될 때 국회 동의 없이 국회가 이제 거기서 해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정도 일들은 뭐 국회 없어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크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 이 정도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다 하는 것들. 그런 건 대통령령으로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실행해 버리는 거죠. 그 대통령령 발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서 온 그 법률안. 그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법안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봤더니 이 법률안은 국민들에게 너무 이익이 안 된다. 그럼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는 공포 못 한다. 그리고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이거든. 보냈는데 국회에서 다시 해갖고 무슨 소리냐. 우린 이건 충분히 올바른 거다 해갖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더 거부 못 합니다. 한 번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때는 거부 못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를 발표를 안 해도요. 공포를 안 해도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다시 재심의해서 통과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그죠?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의 건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통령 자체가 거의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통령 유고실을 대비해서 국무총리가 이제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겼다. 갑자기 몸이 아파갖고 쓰러져갖고
직무를 못할 정도로, 그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이어봐서 임시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총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기획은 그쪽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돼 있죠, 아마.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아마 부총리일 겁니다. 거기 권한이 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쭉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가 계속 문제가 생겨도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라의 업무가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내려가야 나라가 잘 움직이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뇌에서 온몸에 명령을 주는데 그 문제 생겨버리면 큰일 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 권한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히, 간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미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이걸 틀어서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사회 공부를 해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